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 향상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 행사를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반복하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지도 향상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이와 같이 브랜드를 인지도를 향상시켜서 그 브랜드와 인식된 품질이 이제 브랜드가 인식이 되면 그 인식된 품질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냐, 브랜드와 인식된 품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인식된 품질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품질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가격은 얼마고, 디자인은 어떻고, 색은 어떻고, 모양이나 형태나 기술 요소 이런 등등등을 이제 소비자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즉, 뭐 예를 들면 내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면은 이거는 뭐 100만 원이고, 가격은 뭐 검정색이고, 디자인은 어떻고, 뭐 사용은 어떻고, 뭐 대략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다시 살 건지 말 건지 구분을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식된 품질이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회사가 노력을 할 때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노력을 할 때는 우리 회사 제품은 나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회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죠. 다 좋은 점만을 얘기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인식된 품질이 이렇게 브랜드가 인식이 잘 되면 구매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사는 거야.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디자인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매 이유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뭔가 다른 제품하고는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이 있을 때 내가 A라는 제품을 사는 이유가 B, C하고는 뭔가 좀 나한테 좋은 호감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도 있죠. 내가 사고 싶은 그 상품이고 내가 충분히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은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브랜드가 인식이 되면 유통망을 확보하기도 좋죠. 대형마트에 백화점에는 그 명품들은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명품이 아니면 내 거 백화점에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야 그거 뭐 가격은 얼마에 해라 그다음에 뭐 두르는 뭐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명품은 우리 저 백화점에 좀 오십시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인식이 되면 유통망을 확보하는데도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렇게 인식된 품질은 약간의 부정확한 면이 있거나 좀 불편한 면이 있어도 실제 구매하는 데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는, 내가 예를 들어 구매하려고 하는 차가 뭐 삼성 현대 그랜저다. 그러면 현대 그랜저와 그다음에 현대 에쿠스를 비교해 봤을 때 뭐 차이점, 그다음에 또 현대 그랜저와 뭐 또 그 외국산 어떤 차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의 뭐 그랜저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비교 우위를 비교했을 때 좀 낫다 하더라도 그 그 제품을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 가격 대비나 품질 대비했을 때 내 수준에서 뭐 조금은 뭐 불편하더라도 저 정도는 뭐 내가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확한 품질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을 하고 물건을 구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식된 품질을 관리할 때는 성능이나 유형이나 신뢰성이나 내구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한번 인식된 품질이 다시금 그거보다는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소한 저하되지 않도록 수준 유지를 해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사용상의 어떤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태가 나빠지면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다시 재구매를 한다 안 한다? 그거 내가 처음에는 괜찮더만 갈수록 제품이 나빠져. 이런 소비자들이 인식이 되면 그 제품 그 다음에는 안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인식된 품질이 되면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느냐. 즉 구매 이유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상 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면 저 갤럭시 스마트폰이 어떤 원리에서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저 안에 녹음이 되고 뭐 사진이 저장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없냐 모르죠. 그렇지만 대략 그 복잡하고 기술적인 정보를 다 아는 것보다는 그 품질이 갤럭시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다는 정도를 알고 우리는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새우깡을 예를 들면 새우깡을 먹을 때 새우깡이 뭐 이렇게 아무튼 저렇게 홍보도 참 잘했죠. 홍보도 잘하고 국민 간식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새우깡에서 약간의 생쥐 머리 같은 것이 한번 나왔다고 그래서 그 뒤부터 결정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인식의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뒤부터로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도 기업주 그 오너의 어떤 그 뭐 아무튼 고의성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하여 땅콩항공이라는 아주 나쁜 오명을 한번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의 불매운동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이와 같이 저런 거를 이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또 다시 뭐 사용은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런 어떤 그 결정적인 실수가 한번 있으면 재구매를 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본인이 구매했던 그런 상품에 대해서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된 그 품질이 한번 인식이 되면 가격이나 품질이나 속도나 양이나 안전성 등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저것 보고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 포지셔닝은 뭐냐? 포지셔닝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받는 느낌, 감정, 그 브랜드는 뭐다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그럼 포지셔닝 전략은 핵심 요소가 어떠한 핵심 요소를 차별화시킬 것이냐 가격이냐 우리 상품은 저가로 중저가로 밀어붙이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정말 품질이 정말 좋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속도가 뭐 어지간한 차는 못 따라와. 아니면 우리는 뭐 질보다는 양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한번 되면 그 인식 때문에 나는 자동차를 안정감 있게 타는 것이 좋아. 나는 그 자동차 그 F1 그 한번 해야 돼. 속도가 필요해. 뭐 이럴 경우는 다 각각 그 뭐 차별화 요소가 틀리겠죠. 포지셔닝이 개별적으로 갖는 포지셔닝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이 갖는 그런 포지셔닝 전략이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인식된 품질이 되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일하고 유사한 제품군에서는 그 높게 인식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관여도가 낮은 뭐 그 휴지나 뭐 치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인식이 되어 있고 높게 인식된 품질일 경우에는 당연히 야 무슨 치약은 야 그 상당히 뭐 의약품적인 성질도 있고 치아에 뭐 미백 효과도 있고 뭐 살균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치약 참 좋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당연히 이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비슷한 가격을 받는다면 기왕이면 그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쓰다 보면 그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뭐 제품도 또 뭐 많이 팔릴 수도 있고 홍보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통망 확보가 용이하고 지난 시간 잠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면 백화점에 내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그 쿠팡이나 또 이런 뭐 그런 지금 배달 서비스에 내 제품을 넣어야 되는데 야, 그 A라는 제품은 굉장히 뭐 성능도 나쁘고 뭐 품질도 나쁘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으면 이런 그 배달 서비스 하는 데에서도 취급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저런 고급 유통망에서는 또 아예 취급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브랜드화된 제품, 고품질로 인식된 제품은 유통망에서도 우리 유통으로 좀 우리 유통업으로 좀 와줘라 이렇게 해서 선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식된 품질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브랜드 관리 전략하고도 맞게 되겠죠. 품질 유형이나 무형에 대한 품질 판단 요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고품질에 대한 단서가 뭔지,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셔닝을 개발을 해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포지셔닝에 맞게끔 해줘야만이 그 소비자들이 좋다고 느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최고 경영자로부터 종업원까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어떤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유형 제품에 대한 품질 판단 요소. 예를 들면 인식된 품질로서 긍정적인 품질로서 판단을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제품별로 성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전화기는 통화의 어떤 속도냐, 지금 뭐 이거 화질이냐, 아니면 뭐라 그럴까? 기타 뭐 여러 가지 끊김 현상이냐,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야, 이번에 뭐 갤럭시 뭐 폴더폰 나왔는데 그 접혀 있는 부분이 뭐 이상하게 뭐 잡음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러면 제품 성능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미지가 되겠죠. 그 브랜드는 야, 안 돼. 이러면 그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형 딱 이제 이렇게 보면 상태가 좀 뭐라 그럴까? 신선감이 있고 좀 안정감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비행기 그 내부 인테리어를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비행기인데도 비행기를 딱 탔을 때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새 것처럼 되어 있으면 그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안정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타가지고 이 짐을 넣는 캐리어를 이렇게 열었더니 덜거덕덜거덕하고 닫히지도 않고 팍 닫으면 닫혀지고 그다음에 의자에 딱 앉으니까 뭐 삐그덕삐그덕 이런 소리 나고 이러면 야, 이 비행기 이거 뜨기나 하겠어. 이거 비행기 제대로 날라나 가겠냐? 이렇게 타는 순간부터 이 불안을 느낀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뭐 예를 들면 10년이 지난 비행기지만 안에 그 인테리어를 깔끔히 해주고 이런 내부 장치를 튼튼하게 해주면 딱 승객들이 탔을 때 안정감이 들면 야, 이 비행기 괜찮네. 이렇게 승객이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설명서와 일치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나 이런 제품을 샀는데 뭘 1단을 넣으면 어떻고 2단을 넣으면 어떻고 뭐 3단을 넣으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설명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서를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데도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제품의 성능이나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내구성, 수명 연장 기간 동안에는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10년을 뭐 보장한다 그러면 적어도 10년은 가야 되는 거고 AS망, AS 그 전화 딱 했을 때 바로 뭐 AS가 되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그 시점에 AS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무리, 특히 이제 의료 같은 거 보면 그다음에 공산품 도색하는 거 보면 뭐 실밥이 터진달지 도색하는 부분이 이렇게 접치는 부분이랄지 뭐 이런 부분에 뭐 도색이 안 될 때인지 아니면 떨어진 이라면 뭐 되겠습니까? 근데 유형 제품은 이렇게 돼야만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참 꼼꼼히 보는 거죠. 꼼꼼히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 우리 창업해서 경영을 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를 꼼꼼히 보면서 내가 제품을 만들면 제품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그 무슨 제품이야 그 애니콜 화형식을 하듯이 정말 꼼꼼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마추어리즘보다는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된 품질 관리 전략 세 번째인데 그 무형 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확신성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우리 뭐 세탁기를 샀어. 그러면 이제 기술자가 와서 뭐 서비스를 그, 수리를 해줘. 응? 근데 이 들어오는 서비스맨이 뭐라 그럴까 완전히 뭐 여기다 삼성 뭐 이런 뭐 복장도 아니고 뭐 작업복 뭐 이렇게 이런 거 오고 또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 머리는 헝클어지고 땀 냄새 나고 뭐 이라고 하면 이 소비자가 첫 번째부터 거부 반응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고치는 거 보니까 막 이게 왜 안 되지? 뭐 이러면서 하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안 가죠. 딱 들어오면은 깔끔한 복장으로 와서 탁탁탁 몇 번 이렇게 뭐 조이고 기름치고 어찌고 하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래야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확하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뭐 이렇게 좀 고쳐달라 그러면 바로 와서 고쳐주고 바로 올 수 없으면 뭐 30분 후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1시간 후에 바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소비자들과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창업 경영하고 학생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에 대한 단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치약은 거품이 많으면 세정력이 좋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치약이 정말 그 거품만 없으면서 이 세정력도 좋고 뭐 살균력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좋아. 그러면 이 인식을 새로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비가 더 홍보, 광고 이런 게 들어가겠죠.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수박, 잘 익은 수박은 똥똥 두드리면 소리가 잘 난다 이 말이야. 이런 거는 거의 뭐 안 바뀌어지겠죠. 그다음에 케첩, 뭐 할인점,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품질도 좋고 뭐 이래야 된다. 그다음에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좀 묵직하면 튼튼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인식된 품질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런 거를 좀 지켜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 나왔나? 자, 그다음에 가격 정책인데요. 가격 정책. 불안한 고급 품질보다 확실한 저급 품질이 좋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 제품이 정말 돌아갈 건가? 제대로 작동할 건가?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값싼 제품을 사서 이 제품 일회용이야.
일회용만 쓰고 그냥 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정보력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2,000원 하던 통조림이 있어요. 근데 이걸 1,000원에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 1,000원에 할인 행사를 하겠다고 제품을 매대에 딱 싸놨어요. 근데 고객들이 와서 처음에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제품 2,000원짜리였는데 아니면 3,000원짜리였는데 왜 갑자기 이 1,000원에 이렇게 할인을 하지? 이 고객들이 의심을 하고 혹시 이거 제품 뭐가 잘못돼서 덤핑으로 뭐 싸게 내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안 사간다 이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이 이 싸게 내놨는데도 안 사가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했는데도 고객들이 선뜻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딱 와서 하는 말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중에 이 제품 깡통 몇 개를 가져가 가지고 통조림 몇 개를 갖고 땅에다 탁탁탁 내붙여요. 그래 흠집을 딱 만드는 거야. 그래서 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싸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래서 지금 이게 싸구나. 그러면 겉으로는 흠이 있지만 속으로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겉으로 좀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 흠이 생겨서 이렇게 싸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이제 골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는 겉으로 흠이 있는 거는 조금 안 가져가고 그 쌓아놓은 것 중에서도 흠이 없는 거를 이제 골라서 가져가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시장에 가서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인식된 품질에 대해서는 이 제품은 좋은 품질이었는데 왜 싸게 팔을까? 그러면 한번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흠이 있는 거는 덤핑으로 싸게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좋은 거를 골라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격 정책에서도 인식된 품질이 작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 유지 전략이 음, 방금 전에도 저관여 식품, 저관여 품질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고품질 유지 전략 또 하나의 전략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고품질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 같은 경우는 뭐 저관여 치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거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좋다. 그다음에 뭐 휴지는 뭐 좀 약간 두터워야 좋다. 뭐 이런 몇 가지 인식이 있으면 왜 그런 인식들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 높은 그 품질로 인식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분야들을 더 향상을 시켜서 마케팅이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치약을 이렇게 써보니까 거품이 좀 잘 나오고 이런 것이 살균력이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 거품이 좀 잘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품질을 관리를 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걸로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마케팅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사피 믹스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마케팅하면 홍보 쪽에 이렇게 많이 활용 용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품질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니콜 화형식을 한 것처럼 이 품질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어느 정도 해서 그냥 뭐 대량으로 넘겨 이것보다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우리 회사가 성의를 다해서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좀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그 경영자로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품질을 최고로 생각하는 직원들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 이렇게 하려면 소비자와 지속적인 피드백이 돼야 되겠죠. 야, 너네 회사 제품은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해. 너네 회사 제품은 이런 점이 좀 안 좋아. 그러면 그런 걸 즉시 뭐 이렇게 개량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소비자들의 그 품질에 대해서 신뢰도도 높아지고 품질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브랜드 이제 인지도 평가 방법인데요. 브랜드 인지도 평가 방법은 보조 인지도가 있고 비보조 인지도가 있고 브랜드 친밀도가 있고 브랜드 지식이나 뭐 특징에 대한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브랜드 인지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인지도는 뭐냐면 예를 들면 대학교 중에서 청운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있다. 그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죠. 청운대, 충남대 들어본 적 있다 없다 하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조 인지도라고 그래요. 그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의 그 사례를 샘플을 다 들어주는 거야. 사항을 뭐 청운대, 충남대, 뭐 또 무슨 대, 서울대 뭐 이렇게 쭉 들어주고 이런 대학들을 다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비보조 인지도는 원하는 대학을 이제 찾도록 생각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이제 초초상기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브랜드의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대학교 중에서 기억하는 대학교와 학과가 있습니까?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우수하다고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다고 이렇게 아무튼 뭔가를 생각하게끔 처음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을 비보조 인지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홍성에서 4년제 대학교가 어디라고 홍성에서 4년제 대학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이제 비보조 인지도가 되겠죠. 그런데 홍성에 4년제 대학교가 있나? 이라면 청운대학교 비보조 인지도는 빵점일 수뿐이 없는 거죠. 야, 홍성에 4년제 대학교가 있나? 청운대학교가 있어. 그다음에 보조 인지도. 대학교 중에 청운대학교 들어봤나? 나 들어봤어. 근데 서울이나 저쪽 부산 이런 데 가서 대학교 중에 청운대학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청운대학교? 청운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나? 이라면 이제 보조 인지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그 브랜드와 친밀도 그럼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나 특징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묻는 거죠.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지각된 인식된 품질을 또 평가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야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와 그 다음에 사과를 대형마트에서 바이어와 품질 인식의 차이가 뭐냐면 사과 생산 농가는 가급적이면 좋은 사과만을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그러겠죠. 근데 대형마트에서는 사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품질이 좀 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A급, B급, C급을 뭐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러면 사과 생산 농가는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의 그 품질인 C급이나 D급은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냥 A급 위주로만 B급도 약간 A급에 섞어서 이렇게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생산농가의 인식이고 특징이고 대형마트 바이어들은 당신 회사에 아니 당신 사과 농장에 전체 사과가 몇 개를 생산하느냐 1000개를 생산을 했다. 그럼 1000개를 다 보는 거죠. 1000개를 다 봐서 이 중에서 정말 판매를 할 수 없는 불량 사과를 빼고 나머지 중간 정도를 봤을 때 몇 개 정도 한 800개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800개 정도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대형마트 바이오고 생산 농가에서는 가급적이면 A급으로만 이렇게 한 개라도 더 A급으로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이 생산 농가의 품질 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인식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가격이나 그다음에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다각각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가급적이면 높여야 생산자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또 소비자도 높인 브랜드 인지도가 되어야만이 재구매를 할 수 있다. 뭐
이래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브랜드 인지도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실습 브랜드 네임 이름 짓는 실습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브랜드 관리 7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 수업은 8주차 아니면은 중간고사 이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번창하고 있고 또 환절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각별히 하시고 아무튼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즐거운 낯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